안녕하세요, 여러분. SAT Vocabulary Upper Level로 제가 또 찾아뵙습니다. 저 이 강의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우선 저는 현장에서 뭐 10년,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동안 아이들을 SAT도 가르치고 뭐 토플도 가르치고 그리고 미국 학교의 내신이라던가 아니면 대학교 college application 이런 거를 같이 계속 정말 수백 명의 뭐 이제 거의 이제 1000 단위가 넘어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항상 문제는 vocabulary. 정말 너무 지겨워요. 이 vocabulary만 잘 그냥 막 외운 게 아니고 잘 외워도 아이들이 그냥 훅훅훅훅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잘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시리즈 2탄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보면 이 시리즈 구성은 우선 제가 이 로월 레벨에 이미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AT가 좀 처음이고 내가 600점, 620점 이 정도가 확실히 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로월 레벨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어퍼 레벨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나는 vocabulary 안다 이런 학생들은 어퍼 레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의 구성을 봤을 때 SAT가 좋아하는 단어들은 의 특성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과 전략이 다르다. 뭐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그 뜻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도 예전에 학원을 많이 다녀봤었거든요. 그쵸? 이제 미국에서 뭐 학원 다니면은 뭐 단어 카드 100개 줘요. 아니면은 매일 하루에 100개씩 시험 치라 그래요. 그럼 막 뜨어요. 뜨고서 이제 시험 공부하기 바로 전에 한 30분 동안 차에서 막 이제 외운 다음에 가서 시험 딱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날 기억 못 해요. 한 반은 잃어버려요. 그 다음날 또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는 또 다시 뭐 복습하면 된다고 하지만 뜻이 SAT의 막상 패시지에서 봤을 때 second, third definition 모르겠고 또 막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헷갈려요. 마구잡이로 외우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선 이 그룹별로 나눴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잘 외워지는 순서대로 제가 이거를 organize 했습니다. 보면은 우선 파트 1에는요.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은 루트가 있어요. 뭐 루트 공부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루트 공부를 뭐 어릴 때도 하긴 하는데 뭐 자잘한 거, 뭐 prefix, suffix 이런 거 뺐고요. 정말 SAT 단어를 외우기 때 필요한 루트만 제가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루트가 사용이 되는 그 단어들을, 그래서 루트만 알면은 어느 정도 외우기 쉬운 단어들로 이제 또 모아놨습니다. 이 루트 섹션에서는. 그래서 루트는 루트를 알고 그것 때문에 외우는 게 쉬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까먹었더라도 추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루트를 한 부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terature인데 literature이라는 건 그냥 사실 약간 이게 픽션에 다른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픽션에서 나오는 단어들, 굉장히 뭐 디스크립티브한 단어다든가 디테일한 단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특히 막 무슨 뭐 philosophical하고 argumentative하고 뭐 이런 단어들하고 관계 있는, 그래서 뭐 Times Newspaper 아니면 뭐 New York Times, 뭐 Harper's Magazine, Newsweek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책 읽는 단어들이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제가 클래식스라고 썼거든요. 이제 클래식스는 리터처가 다르게 정말 약간 약간 원서가 한 200년도 정도 전에 굉장히 핫했던 단어들. 하지만 지금은 이거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예 들어볼 일 없는 단어는 뺐고요. 그렇지 않고 하지만 SAT에서 자주 나오는, SAT에서 막 1700년, 1800년대 버지니아 wolf 뭐 이런 사람들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언어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런 것들과 달라요. 단어 쓰는 방법도 다르고 second, third 아니고 fourth, fifth meaning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 단어인데도 이게 뜻이 사실은 다르게 쓰이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클래식스로 묶어서 또 예문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해줄 때도 이 단어는 뭐 예를 들어 마크 트웨인의 뭐 톰소에서 나온다, 아니면 이거는 여기서 많이 제인 어스틴의 뭐에서 많이 나온 단어다, 이게 SAT에서도 그런 패시지에서 많이 나온다, 뭐 Henry Thoreau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서 많이 나오는 뭐 단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컨텍스트와 함께 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AT must to know 섹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SAT 그 문제, SAT에서 정말 기출 문제에서
단어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한 past 5 years, past 6 years 에서 중요한 단어, 계속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다 뽑아서 정말 마지막에 시간이 없다면 요거는 정말 꼭 알아야 된다. SAT 머스트 노는 요거는 알고 가야지 그래도 점수가 폭 뛴다 라는 그런 단어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founding documents 같은 뭐 예전에 뭐 constitution, 미국의 헌법이라던가 아니면 Bill of Rights, 뭐 Founding Fathers가 썼던 뭐 American Revolution에 대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SAT 패세지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도 제가 좀 거기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GC 같은 거는 또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링컨이 링컨이 뭐 무슨 배틀필드, 시빌 워 있을 때 했던 뭐 그런 스피치라던가 아니면 뭐 오바마가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말했던 그런 뭐 컨버세이션, 그런 스피치라던가 막 이런 데서 또 제가 또 골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적어도 이걸 봤는데 기억이 조금 안 나다면 2번 정도 리피트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뇌가 사람이 단어를 외울 때 그때가 한꺼번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그거랑 관계 있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SAT 그 문제를 할 때 이 단어는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정말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때 배웠던 단어가 비슷한 단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런 연상이 쉽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별 학습부로 외우면 더 외우기 쉽고 나중에 더 이용을 해서 유용하게 패시지에서 이해도 되고 당연히 라이팅도 늘고요. 그쵸?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만 카테고리별 예를 들어 내가 난 정말 클래식 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영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부족하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2번, 3번 봐서 더 완벽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가 가능하다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다 너무 바쁘니까 지금.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뜻입니다, 시노님입니다, 뭐 아재 개그 조금 넣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쓰이는지 뉘앙스까지 해줘요. 예를 들어 시노님을 5개, 6개 이렇게 쭉 놓고 요거 이 시노님 중에서도 다 한국말로 찾으면은 뜻은 한국말의 그 데피니션 똑같지만 사실 이건 이럴 때 쓰이고 이건 좀 더 네거티브하고 이거는 약간 좀 꼬우는 말이고 이건 약간 좀 더 이렇게 비통한 느낌, 같은 슬픔이라도 뭐 비통한 느낌, 이거는 뭐 좀 더 이렇게 뭐 누가 죽어서 슬픈 느낌, 이건 약간 짜증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다 해줘서 뉘앙스를 설명해 드리니까 훨씬 더 그 보캐뷸러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나기도 더 쉽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시노님과 리핏을 해드리죠. 제가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반복을 통해서 끝까지 듣기만 하면은 정말 중요한 단어는 좀 머리에 들어가게 강의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배웠던 단어를 시노님으로 더 넣어서 연결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또 lower 레벨에서 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은 뭐 시노님을 올렸다던가 좀 약간 복습이 되게 전체적으로 자꾸 이걸 단어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단어가 같은 컨텍스트가 아니고 다른 컨텍스트에서 계속 보다 보면 그때서야 그 단어가 나의 단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반복 학습을 유도를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짜서 그냥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것만 쭉 뭐 밥 먹으면서 한 20-30분 점심시간 있네? 그러면 그때 좀 보면서 보기만 해도 뭐 한 번에 한 50개, 100개가 단어가 좀 머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단어가 좀 확 올라가는 늘 식으로 제가 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이 코스를 택하는 게 좋을까? 라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ower 레벨을 수강한 학생, lower 레벨은 필드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별로 된 거를 좀 알고 뭐 사이언스는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알고 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SAT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 그래서 약간 클래식스에 나오는 단어, 조금 더 레어한 단어 아니면은 뭐 SAT 지금 당장 쳐야 되는 뭐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물어보신다면은 600점에서 620점 내외의 학생들인데 7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막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 정도 레벨을 본인이 아시고 단어 공부를 이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또 SAT 시험 봤는데 단어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 특히 Literature Classics, 그나마 사이언스는 뭐 여기 이거 해가지고 뭐 껴 맞춰가지고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것 같은데 What does it imply? 이게 뭐 은유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 inference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어의 막 좀 더 이렇게 깊은 의미를 이해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이 단어를 배우시고 제 렉처를 전체적으로 들어서 컨텍스트도 좀 많이 뭐 기본적인 지식이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단어 하나를 설명하려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도 많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다 좀 쌓이게 되면 그 지식이 이제 저랑 얘기하는 것처럼 쌓이게 되면은 이런 학생들은 특히 Literature Classics에서 좀 더 점수가 오르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 단어를 어떻게 뽑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로 나눴고 SAT 기출문제, 모의고사, 동의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뽑아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재조합을 했어요. 여긴 여기 놓고 이건 여기에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라는 걸 사실 지금 방금 한 게 아니고만 10여 년간 그냥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만든 게 만들고 해서 이게 refine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실하게 테스트되고 proven 된 단어들이니까 아마 정말 시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켈리 정이었고 이때까지 Upper Level Vocabulary Introductio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AT Vocabulary Upper Level Root Words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oot word는 palp라는 뜻인데요. 이게 to touch라는 거죠. palp. 뭔가 이렇게 저는 palm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palpate하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다 이런 거거든요. 약간 만져보는데 느낌이 그냥 뭐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언제 많이 쓰이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he will palpate the uteru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your cat is carrying kittens. 이게 뭔가 하면은 약간 내진을 한다 그러는데 그 고양이가 애기 그 이제 수의사들 보면은 고양이가 그 키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고양이의 그 자궁을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봐요. 고양이가 있는지. 그런 걸 palpate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커요. 뭔가 이렇게 뭐 진료를 하기 위해서 만져본다.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examine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palpate 한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So you don't really say, oh, I'm gonna palpate my lover's hair. 뭐 이런 거는 이상해요. That doesn't make any sense.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SAT 단어를 잘못 쓰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얘가 그냥 SAT 단어 몇 개 외웠구나.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쓰셔야지 우습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럼 palpable, 그럼 감지할 수 있는, 뚜렷한. 이거는 이제 palpate 해가지고 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거겠죠. So his pain was almost palpable as she couldn't help feeling it.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느끼는 페인이 아닌데도 그 앞에서 너무 아픔이 보이니까 그의 그 페인은 나에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냥 만져지는 것처럼 그 고통이 나한테 만져지러 내 피부로 다가왔다. 뭐 이런 느낌이 가장 크겠네요.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alpitate가 있습니다. 이건 두근거리다, 구동치다 이런 건데 이게 palpate를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니까 저는 palpitate는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둔 이렇게 만지는 거죠. palpitate. So she lay on the bed, her eyes closed and her heart palpitating. heart가 palpitate 한다는 건 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건데 둥둥둥둥 이렇게 만져서 palpitate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팬이 있습니다. 팬, 후라이팬 같은 건 팬하고 스펠링은 같은데요. everything, all 이런 거죠. 전혀 후라이팬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아요. Maybe it does. fry를 막 아무거나 everything을 팬하는 건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파노라마 보면은 이게 전경 파노라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노라마, 뭐 카메라 이런 거면 카메라 저는 보면 이렇게 마라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랑 있고 그다음에 파노라마니까 뭐가 전체가 쭉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전경 파노라마. 그러니까 파노라마 씬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요 딱 네모난 게 아니고 쭉 이렇게 보이는 게 파노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everything을 볼 수 있는 거죠. The summit is flat and quite bare of vegetation, but the panorama in every direction is extremely grand. So, you know, you go up somewhere, it's like 꼭대기 summit somewhere, and it's flat, and it doesn't really have good vegetation, like 뭐가 올라가서 뭐 볼 건 없는데 사실 그 전경이 in every direction이 이렇게 이게 파노라마가 좋았다 이런 거죠. pandemic 이거 이제 코비드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이 단어는. endemic이라는 거는 그 무슨 disease하고 관계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all over the place로 disease가 퍼지는 거니까 전국적인 유행병이겠죠. A flu pandemic occurred 3 times in the last century, and one of them, you know, now it's you know, probably 4 times now. Okay. 자, 그다음에 pantheon이 있습니다. theon 이러면 이거는 신하고 관계 있는, religion하고 관계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antheon 그러면은 이제 이 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신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의 그 판테논 아시죠? 그리스에 이렇게 컬럼 많은 그 건물, 그 유적지인데 그 건물이 판테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왜냐면 신들이 한 명 코너에마다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이제 판테논이라고 했고, 그다음 pantheon 그러면 그 신들을 말하는 거죠, 다. So she has won her place in the pantheon of popular Asian celebrity culture.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여기서 신들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우리 modern 그런 god나 goddess, 뭐 무슨 연예인들 보면서 아우 무슨 뭐 유재석 보고 유느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뭐 누구한테 goddess라고 그러고 말하죠. 막 여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누구예요? 유명인들, 셀레브리티들한테도 이제 이런 말을 figurative하게 쓰기도 하죠. She has won her place in the pantheon of popular Asian celebrity culture. So maybe, I don't know, it's like Blackpink Jennie or something, and she's definitely one of the girls, right? 그래서 그런 팬티언이 중에 하나라까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Asian celebrity culture에. 자, 그 다음에 panoply, 이거는 이제 모음, 집합 이런 건데 이것도 monopoly처럼 뭔가 이렇게 모아놓은 걸 play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everything이 모아놓은 그런 어떤 it's an assembly of everything. So that would be 집합, 모합. Everything has been assembled.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So designers' exciting panoply of dresses won over the fashion critics. Won over the fashion critics. 그러면 이게 그 디자이너가 자기 이제 디자이너 옷을 쫙 해가지고 panoply of dresses 쓴 거예요. 쫙 이렇게 막 예쁜 드레스를 여기서부터 쫙 나열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 패션 크리틱스가 와 이거 대단하네. 진짜 이거 정말 이 드레스가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구나. 예쁜 것도 이렇게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의 won over 마음을 훔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anacea가 있어요. 펜도 이게 everything이죠. 그냥 everything medic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n medicine, panacea.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약간 이게 사기꾼의 느낌이 좀 있죠. Sometimes you say, 예전에 보면은 이 약을 먹어보시면 이렇게 어쩌고 좋습니다. 이런 건데 만병통치약.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들고선 이걸 먹으면은 말도 안 돼요. 무슨 정신병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게다가 또 거기다 이제 몸으로는 심장병도 없어지고 다이아베티스도 없고 당뇨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100년 산대요. 근데 이제 페나시아 그런 거죠. 그래서 만병통치약. 근데 이거를 이제 만병통치약을 정말 요즘 솔직히 페나시아를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은 그냥 신이 되고 힘이 세지고 이런 건 잘 없으니까 이거를 figuratively 사용을 하는데요. He finds his panacea in the beauty of humanity.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humanity라 그러면은 이게 약간 뭐라 그랬죠? 그 휴머니즘이라고 한국말로도 하는데 휴머니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헷갈려요. 인간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 라인이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크리에이티브하고 좋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어만 준다면 잘 어떻게 잘 키워만 준다면 인간은 나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어떤 건설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티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아름다움에서 얘는 만병통치약을 찾는다. 그냥 모든 괴로움도 인간의 아름다움에서 치료약을 찾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ass. 이거는 suffer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suffer.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뭐 path, suffer, 뭐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passion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뭐 우리 무슨 뭐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I feel passionate about getting into this, this college.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I have strong passion for art. 그러니까 이게 passion이라는 게 사실 strong liking도 가능하지만 뭔가 격정이 된 거예요. 뭔가 올라간 거예요. 경로된다. 뭐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이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할 때 보면은 그게 어때요? 그게 뭐 즐거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너무 패셔너하고만 살면 사람에게 peaceful하고 행복한 것보다는 뭔가 이제 경로된 상태. It's almost like suffering. You're almost like when you're passionate about something, you're willing to sacrifice yourself to do something, to get something done.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 passion이라는 게 it's kind of it's like a little bit too overactivated in a way. 그래서 she ceased to think as anger transmuted into passion. So she stopped thinking. 그러니까 너무 passionate 하면 사람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와, 로미오 앤 줄리엣 이런 것처럼 as 그 이제 anger이 나한테 그 막 화가 나는 게 이게 패션으로 이제 바뀌면서 생각도 안 한 거예요. I was angry, now I'm passionate. I'm gonna go and get something done. I'm gonna go and like kill him or something like that. 자, 그 다음에 이제 sympathy 있습니다. 동정, 연민, 공감. 이거는 이제 단어를 아실 거예요. 그쵸? 이것도 pathy라는 게 얘가 앞에서 suffering을 하고 있어. sympathy는 나도 같이 suffer 하는 거야. similar하게 나도 같이 suffering 하는 거니까 동정, 연민이겠죠. If there were more sympathy in the world, there would be less trouble in the world. Maybe, if someone's like feeling really sad and you kind of feel it together, then there might be less conflict. 그 다음에 empathy. 여러분 안녕하세요. SAT vocabulary upper level의 literature 시간입니다. literature이란 제가 문학이라고 이제 테마를 만들었는데요. 문학 단어들을 classify한 방법 중에 speak your mind가 오늘의 첫 번째 그 테마인데요.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하고 관계 있는 단어들인가 하면은 말을 할 때 쓰이는 단어들인 거예요. 누가 뭐 언변이 좋다라고 말을 하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것을 뭐 말을 방어하는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던가 뭐 이런 단어들 말하는 거와 관계 있는 이런 단어들이 얼마큼 이렇게 고급진 그런 단어들 아니면 SAT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뭐 논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뭐 디베이트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bolster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definition은 강화하다 이런 거예요. to strengthen or support.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간 볼트 있죠. 볼트, 너트 볼트. 볼트를 이렇게 막 이제 볼트 이렇게 볼트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건물 같은 거를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거든요. 그래서 bolster 하다는 걸 뭐 이렇게 support하고 strengthen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뭔가 bolster이라고 말하면은 뭐 어떤 evidence나 이런 거를 줘가지고 이 어떤 말을 더 이렇게 의미를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our internet was so slow we had to get an extender in order to bolster our poor home Wi-Fi.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해요. So we wanted to make Wi-Fi stronger by getting some sort of extender. But then there's other one which is like her presence will bolster his weak will. So she doesn't have a lot of ideas, or like he's pretty weak and doesn't have determination. But then her being there, as a supporter will bolster him to go forward. 지금 synonym 봤을 때는 fortify가 있죠. fort는 뭐예요? 요새죠, 요새. 요새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뭔가 벽을 치듯. 그래서 fortify. augment는 늘리다, 증가시키다. 이게 이제 비슷한 이유는 뭔가 evidence를 augment 하면은 that usually bolsters someone's argument, 자, buttress라는 것도 지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olster하고 buttress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So how would you bolster your argument? You can say the woman, the new finding was able to bolster his theory. 뭐 이렇게 buttress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건데 이것도 지지대, 부벽, projecting support for a building, usually of stone or brick.
그러니까 브릭이나 스톤 같은 걸로 이제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약간 버트레스를 쓸 때는요, 사실 이게 단단한 거에는 버트레스를 잘 안 써요. 뭔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렇게 탑 같은 거를 쌓던지 뒤에서 뭔가를 쌓아서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버트레스 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약간은 궁뎅이를 약간 버트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외웠었습니다. It was decided to buttress the crumbling walls. 이래서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architectural하지만 figuratively 사용이 되면은 좋은 그런 단어로서 bulwark가 있고요. 방어물, 보호자 이런 거죠. bulwark. 이것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fortify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augment도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한 단어들이 중에서 좀 중요한 buttress하고 bolster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jecture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를 루트월드로 보자면 con은 together이고 ject는 throw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together 해서 throw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탁.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So definition, a guess based on incomplete information. So, you know, sometimes information is not perfect. And then there's, you know, so you're just like 던져봐. 한번 해봐. 던져보는 거. 그래서 conjecture. It says life is constant probing and testing, conjecture and refutation. So, you know, it's always, you know, life is, there's no correct or right answer to life. You know, it's all about just probing, checking. Is this? 한번 약간 좀 찔러보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시험 한번 해보는 거, 테스팅 해보고. 그리고 한번 뭐 던져보고, 그랬다가 또 던져봤더니 refutation. 또 이제 뭐 아니라고, 뭐 거부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 라이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한번 미래에 던져보는 거는 speculation일 수도 있고 postulation이 있겠죠. So you can say, you know, the theory has, you know, you can say that it's been conjectured라고 말할 때는 내가 확실하진 않는데 뭔가 누가 추측하는 식으로 말할 때는 이런 단어를 쓰면 더 좋고 또 이 추측이 계속하면 뭐 speculated that, you know, the scientist has postulated that there was, you know, some of the genes of Neanderthals are in some of the Europeans.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써가지고 내가 확실치 않다라는 생각일 때는 이런 세 단어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I think it's that, I guess it's that 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논문에 많이 쓰입니다. sorry. 자, 이렇게 해서 I think that was conjecture. 그 다음에 contentious라고 있죠. 자, contentious는 논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I content라고 할 때는 이게 content는 뭔가 기분이 좋은 건데 이상해요. content한다 이러면은 뭔가 이거를 반대를 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causing or likely to provoke an argument. So contentious person is a person who just likes to talk. You know, sometimes I've seen people who just really likes this. 이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re were contentious debate over the use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예를 들어서 또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 직업이 전혀 유전자나 crops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가족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They just like to talk about something based on news and that's really important to them. So you call those people contentious debaters, but then there are people who thinks that's like, why are you being contentious with me? Why are you being so aggressive? But some people don't really mean it that way. 그래서 이제 synonym을 보면은 여기 belligerent가 있죠. belligerent 적대적인, 공격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elly 이런 거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싸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lligerent 그럼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 거니까 약간 contentious는 말로만 싸우는 걸 좋아하지만 belligerent는 약간 좀 몸싸움이 있는 거죠. bellicose도 마찬가지고 usually when you think about a person who's bellicose or belligerent, I think about this like huge, enormous, all testosterone macho man. When I think about contentious, I think about like the skinny, nerdy type who wants to talk about things that's important to them. pugnacious도 마찬가지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truculent 이것도 약간 이제 공격적인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cursory 이거는 to run curse가 뭐 run 하니까 대충 just kind of run it over you know like it's 대충 해 그냥 뭐 이런 거예요. hasty and superficial so you can say you know stop telling me 뭐 예를 들어 디베이트 할 때
아주 굉장히 얕게 조사하고 막 그거를 뭔가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you can say, you know, that evidence is quite cursor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You know, based on cursory evidence, she made this claim or she conjectured. 아까 나왔던 단어죠. 그렇죠? conjecture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She used wax to bind the partially severed ends together just enough that a cursory glance wouldn't disclose what she'd done. So, you know, there's something that she broke and she put wax to just kind of put it together so that if you took a cursory look at it, if you didn't examine it carefully, then, you know, no one would know what she has done. 그 다음에 perfunctory, 형식적인 이제 이런 거죠. perfunctory 이것도 이제 cursory 하면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그냥 펑션만 하는 이런 저죠. 형식만 그냥 차리는 그다음에 desultory 이건 두서 없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약간 두서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desultory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debunk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건 정말 뭐 I bet you anything SAT 한번 시험 치는데 이 단어가 안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debunk an argument라고 하죠. expose the falseness of a belief.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에 이거는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걸 debunk한다 그래요. Instead, they listen to the claims of paranormal activity and do their best to debunk them. So, you know, someone's talking about this like whole idea of a paranormal things, and paranormal is like something not normal, right? Something like it could be about energy, it could be about spirits, any kind of like paranormal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슨 뭐 무당이 하는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저세상하고 관계 있는 이런 걸 paranormal이라고 하는데, so you know they were listening to this paranormal claims about them. And then they're like, okay, I'm going to have to debunk your argument, debunk this activity or the claim that you are making based on some of the evidences and maybe take apart logically what's wrong with it. So, 안녕하세요. SAT Vocabulary Upper Level Less is Better 이라는 테마로 또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Less is better. 요즘 뭐 미니멀리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제어된 느낌의 아니면 뭔가 좀 적은 느낌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사이즈나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과하지 않는 아니면 뭐 적게 만드는 감소시키는 이런 단어요. 자, 그러면 우선 ameliorate라는 단어가 있죠. ameliorate는 여기서 이제 뭐 개선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개선하는 느낌이 이거는 뭐 더 좋게 많아지는 것보다는 점점점 이거를 줄이는 느낌. 그러니까 악화된 거, 나쁜 것들을 점점점 좋게 하면 이렇게 좀 그 나쁜 거를 더 없앤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mitigate 같은 단어도 완화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인이 많은 거를 점점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은 The living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would ameliorate due to the new centralized policy. 이게 이제 이것도 working class의 컨디션을 ameliorate 한다, 개선한다. 근데 이거는 뭔가 좀 working class의 컨디션이 이거 by definition 이걸 보는 순간 안 좋구나, 안 좋은 게 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living condition working class가 좋은데 이게 막 되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좀 덜해지는 느낌인 거죠. 이 new centralized policy 때문에 working class의 그 컨디션이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덜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요. 되게 뜬금없는데 친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있었고 또 여러분 어릴 때 그 책에 아멜리아 베들리아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멜리 그래가지고 아멜리가 그리고 영화도 아멜리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이름이잖아요. 여자애들의. 그래서 아멜리가 더 이렇게 나쁜 거를 좀 완화시키고 좋게 만든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visualize 하세요. 여러분 visualize.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어를 외우려면은 진짜 좋은 팁이 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머리에서 꾸며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멜리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괜찮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멜리가 ameliorate 한 거예요. 뭔가 좀 더 나아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또 외우시면은 롱텀으로 들어갑니다. 롱텀.
장기 기억력으로. 또 assuage 이거는 to make something unpleasant less intense 또 비슷한 단어예요. ameliorate하고 굉장히 unpleasant한 거를 그거의 intensity를 낮춘다는 거죠. 누그러뜨린다는 거죠. He tried to assuage the guilt of wrongdoing by doing right. So let's say you did something really bad and then you want to make your feelings better. So you do something good so that maybe it will be compensated for it. 저는 assuage 또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요. 이거 참 다 기억이 나네. 이거 보면은 저는 assuage가 소세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세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기분 너무 안 좋고 진짜 막 너무 화날 때 소세지 하나 딱 먹으면은 기분이 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크푸드 하나 먹고 막 짭짤하고 막 되게 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assuage, 소세지 먹고 assuage 됐다. 뭐 이렇게 외우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synonym으로는 mitigate가 있어요. mitigate는 완화시키다. 비슷한 단어예요. 이것도 intensity가 높은 거를 점점 낮추다. mitigate 하다. 저는 이걸 어떻게 또 mitigate를 외우는가 하면요. 어떤 여자가 너무 미친 갤인 거예요. 미친 갤이어가지고 걔를 좀 요 mitigate 하자. 요 미친 갤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래도 이게 말도 안 될수록 더 기억이 나요. 원래. 그래서 네, 제가 정말로 미팅 갤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palliate 이건 증상만 완화시키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거를 병 같은 게 걸렸을 때 예를 들어 arthritis 같은 손가락에 arthritis 같은 걸리면은 아프잖아요, 할머니들. 근데 이것을 낫게 만드는 게 아니고 we're just going to palliate the pain here by using using an epidural or something. I don't know what you would use. 그래서 palliate 증상만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요. 빨리 먹었다 이런 거예요. palliate. 그래서 palliate 빨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배고픈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막 빨리 ate 한 거예요. 오케이, next. attenuate 이건 약화시키다는 거죠, 그렇죠? 약화시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낮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attenuate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뭐 특별히 탁 연관성 있는 그런 해마 학법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여러분도 이제 만들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화시킨다. 내가 attention을 줘가지고 제가 약화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그다음에 allay가 있어요. 이거는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에요. allay the pain.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또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allay하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아요? allay.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는 이렇게 calming 시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워보시고 그리고 allay라는 그런 어떤 예전에 어떤 약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로션 같은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irritated skin에 뭐 use allay for irritated skin so that your rash will become 가라앉아. 오케이? 그다음에 ameliorate 아까 바로 나왔던 우리 아멜리가 생각이 나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less is better 섹션에서 curtail short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to cut back, to impose a restriction on an activity 뭔가를 축소시키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토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가 너무 커요. 박스에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 curtail 했어. 짧게 만들었어. 얘를 축소시켰어. Oh no, that sucks. Okay. 그래서 이제 축소시키다. We decided to curtail the event because people began to leave early. Okay, so the event gotten shorter because people were leaving. 그다음에 pare 이것도 축소시키다 라는 단어가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retrench 이것도 이제 긴축하다, 줄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sometimes because of coronavirus we decide to retrench our budget because we realize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customers interested. 뭐 이렇게. 그다음에 curb 억제하다. 이거 요즘 되게 curb라는 단어가 되게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참. 그래서 this is going to curb your appetite. if you take this pill, a diet pill, then it's going to 억제시켜. It's going to lower the amount of appetite that you have. Okay? 그다음에 equanimity가 있습니다. equanimity는 이제 spirit하고 mind가 막 우후 이런 막 temper 막 이런 거를 약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evenness of temper, 침착 평정, 약간 equanimity 그런 거죠. spirit을 낮추다.
gentleness 이건 제가 맨션을 했던 것 같아요. 루트월드 섹션에서.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위에 있는 단어가 제일 SAT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 시노님은 그나마 조금 덜 나오는 단어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고 난 이거 듣고 공부만 해야 정말 단어를 외우는 거를 시험을 이것까지 쓰는 것까지 난 다 취할 자신이 없다. 그럼 위에 거만이라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비슷한 거다 이렇게 같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gentleness, equanimity, and benevolence were native to him. So, gentle, equanimity, and he's benevolent. All of that is something that he always had. It was native to him. 쓰는 composure, 이거는 이제 평정. 자, I feel composed. 이것도 emotion이 좀 down, 그렇죠? imperturbable, 침착, 냉정. perturb를 할 수 없어요. disturb를 할 수 없는 그런 침착한 이런 상황. 그 다음에 sang-froid가 있어요. sang-froid. 이거는 침착. 이게 뭔가 하면은 우선 쌍이 뭔가 하면요. 이거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sanguine 아시죠? sanguine. 쌍은 blood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It's something that root words에서는 쌍이 fraud. 이게 피가 얼었어요. 사람이 피가 얼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침착하지 않을까요? 뭐 죽겠지만 당연히 피가 얼었다는 거는 약간 냉혈인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야? 냉이 굉장히 차가운 냉이고 이제 혈은 폐니까 냉혈 비슷한 거예요. sang-froid 이거는 혈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루트월드를 알고 우리가 냉혈인 그러면 딱 느낌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루트월드 잘 알고 이러면 이런 어려운 단어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 다음에 equability 한결같음, 침착. It's very like its ability to stay equal level in my emotion the whole time. impassive. 여기서 이제는 unemotional or calm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up and down 없고 또 impassive. 좀 이렇게 passionate이 좀 없는 거. 루트월드는 이는 나시고 passivus suffering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냥 그럼 passion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passion이 없는 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SAT Vocabulary Upper Level Classics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 이 SAT 단어를 SAT를 잘 보려고 하면 엄마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클래식스를 많이 읽으면은 당연히 그 단어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SAT Vocabulary 레벨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른 단어들은 그냥 클래식스에 나오는 단어들이라고는 하지만 SAT 패시지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사이언티픽한 거 하나 나오고 약간 소셜한 거 나오고 뭐 무슨 뭐 인종이나 옛날에 한 1800년도 정도에 뭐 버지니아 wolf가 쓴 뭐 패시지라던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는 어느 정도 잘했던 학생들이라도 SAT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올 경우에는 보통 그 섹션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800년도에 쓴 그 단어들, 그 언어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스타일의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인데도 그때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었던 그런 단어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트리키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렇게 잘 잡아주면은 학생들이 그런 패시지가 나왔을 때 점수가 더 잘 오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단어로 또 조합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everyday conversation에는 잘 안 쓰이는 단어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SAT라던가 아니면 아카데미컬하고 아니면 또 휴머니티 공부를 하실 그런 학생이라면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ravenous. 단어가 나오죠. extremely hungry.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ravenous. raven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raven은 까마귀죠. 그렇죠? 그래서 까마귀처럼 막 먹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As a ravenous carnivore, Adam was sure that he would be able to finish a 4-pound steak in an hour. Okay, so, he's very hungry, raven-like carnivore. He can eat that much. 뭐 비슷한 단어 당연히 starving, famished 이런 거 다 아실 뜻이고요. You can use this as a definition if you want. 그다음에 voracious 이게 개걸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voracious 뭔가 와 이렇게 막 한꺼번에 되게 많이 먹는 거 막
이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insatiable. 이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satisfy 할 수 없는 insatiable. 그래서 raven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okay, I think 예, 그 다음 단어로 impregnable. 이것도 incapable of being attacked or tampered with. 난공불락, 무적이라는 거죠. He's an impregnable man. You cannot, attack him. So the man hoped his home would be impregnable during the tornado. 토네이도가 있는데 자기 집이 적어도 어떻게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를 바랬다는 거죠. impregnable 한 거죠. Usually, you call a man like a knight 같은 사람들 보면은 impregnable이라는 단어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invulnerable, impenetrable, unassailable 이거 난공불락. 그러니까 unassailable means you can't attack it, you can't hurt it. 그 다음에 secure, strong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다음 단어 desolation, 황량함, desolate 하다는 거죠. sadness, resulting from being forsaken or abandoned. I passed through a scene impressive in its aspect of desolation and almost a tribute to the destructive power of the chestnut blight.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런 문장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이게 뭔 얘기야? 뭔가 대충 좀 알 것 같긴 한데 뭐 어디가 데솔레이트 한 것 같긴 한데 뭔 소리지? 이런 거죠. 이게 I passed through a scene impressive. 그러니까 impressive scene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djective를 잠깐 뒤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을 꼬아놨기 때문에 여기다 단어까지 모르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it basically saying I passed through a very impressive scene in that it's so impressive that in a way that is so desolate. Like 너무 황량해서 되게 impressive 했다는 거예요. And it's almost like a tribute to the destructive power as if 이 황량함이 체스트넛에 있는 블라이트는 이제 다 몰살 이런 거죠. 체스트넛의 몰살의 디스트럭티브한 파워를 높이 사는 것처럼 트리뷰트는 높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황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트넛이 다 트리가 다 이제 죽어 있고 디스트럭티브 파워리 그런 죽어있는 그 디스트럭티브 파워를 보여준다고 하듯이 엄청나게 이 황량함이 임프레시브 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Why can't they just say it was really lonely to see the land where all these chestnuts died? You could say that, but it's not as exciting. It's more exciting to say it like this. Okay? 자, 그래서 이제 synonym으로는 bleakness라는 게 있고 적막한 뭔가 bleak한 느낌. So, she lived by herself in the forest and it was one bleak snowy day. 뭐 이렇게 쓰죠. Sterility, 이건 불임, 무효. It means there's nothing. 그러니까 sterile하다는 거는 there's no ounce of fertility in it. Isolation, misery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 다음 단어가 scrutiny.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정밀조사. A prolonged intense look. So you're looking at something, after scrutinous look, he told me that he's ready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fly on an airplane, you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scrutiny from the airline personnel. Yeah, right? Because they're going to go and look into your book, your bag, and to make sure there's nothing illegal or nothing that prohibits you from bringing into a company or to a country. 그래서 이제 비슷한 단어 inspection, survey, scanning, right? Scanning through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imprecation, a slanderous accusation, 저주, 욕설 이런 거죠. Slander is saying things bad about somebody. So sometimes you can be sued for slander. That means if you spread rumor, if you post something that's not true about somebody and that's really mean, then that would be, you can't do that. So then someone can sue you and say you have caused, my reputation to go down or something like that. So imprec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안 좋은 얘기인 거죠. 저주, 욕설 이런 거.
The last I saw of him, his head was bent over his knee, and he was working hard at his fetter, muttering impatient imprecations at it, and at his leg. Find more words. Okay. So basically, this is like something that you would find in like this is a 이런 문장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뭐 찰스 디킨스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fett를 막 이렇게 fett를 이제 여기에 뭐 아니 발목에 있는 이제 철로 된 그 체인으로 발목이 묶였는데 이거를 이제 막 칼로 이거 그때 그 아시죠? 그 탭한테 할 때 칼로 이제 막 이거를 이렇게 막 깎으면서 you know, he was bent over his knees, and the convict was bent over his knees, and he was working on his fetter, and he's saying these 욕설, you know, things that Pip's like, oh no, you shouldn't say that, sir. Yeah, that would be very Pip, right? Okay, curse, 욕설, 악당, malediction, anathema. Anathema is 절대 반대, anathema. 죽어도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결사 안 돼, 뭐 이런 거, anathema. Okay? Vicariously. Vicariously는 대리 만족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Vicarious. Indirectly as by through a substitute. 그래서 so for something, my paralyzed uncle takes vicarious pride in his son's running achievements. I would imagine, right? If your body is paralyzed, 그러니까 뭐 마비, 소아마비 이런 게 있는 이제 엉클이니까 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의 아들이 running achievement들을 이제 vicariously 대리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People do that a lot. It's like mother and daughter and son and father and son, right? Indirect, second-hand, derivative, substitute. These are all the words that I think you know that explains what vicarious mean. So pleasure by substitute is vicarious. Sometimes when I go on a diet and I want to lose weight, then I get my daughter to eat something that I like, and I watch her. I'm just like, that makes feel good to look, and it's happy moment. 자, blith라는 단어가 있죠. Blithe라는 거는 it's carefree and happy and lighthearted. 태평스럽고 쾌활하고 그 전에 어떤 시노님으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The rebellious teenager was blithe. 여러분 안녕하세요. SAT Vocabulary Upper Level 5번째 시간에 클래식스를 단어를 배울 시간입니다. 자, 그냥 또 계속 해봐야겠죠. Constitu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constitute이라는 말은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compose, 구성하다 뭐 이런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그 픽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form or compose라서 이게 구성하다가 맞긴 한데 the constitution of something 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어떤 것들로 이렇게 material that is involved 인 거예요. 구성품들을 말하는 걸 constitu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람한테 또 써요. So the Constitution, you can say his Constitution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Mr. Gregory's Constitution 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뭔가 하면은 it's all the components about him. 성격, 성향 뭐 이런 거를 다 constitute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Constitution이라고. 그 사람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쓰입니다. Sentence는 while Greg is a key player, he does not constitute the entire football team. So this is saying, while he's a key player, he's not everything of the football team. There are other constitutes to it, okay? And also, his constitution is extremely, you can say his clemency is one of his constitution.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알겠죠? 네. Synonym, compose, comprise, represent 뭐 이런 것들이 있죠. These are all the things that makes the thing. Sidle. 이건 뭔가 move sideways, sidle, 옆걸음 잘 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잘 안 나오는데 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Mark Twain's 이런 단어에서 약간 southern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sneak 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가서 슉 하는 느낌, 어떤? Members of the rescue team will sidle around the building to avoid being seen by the kidnappers. Yeah, because they don't want to be seen by the kidnappers. So these rescue team, they'll just kind of like, go, side away 하는 거예요. Move sideways to somewhere else 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Yeah, it's very southern.
그다음에 glower 이 단어도 뭔가 이게 뭐지 싶어요. 그렇죠? Look angry or sullen as if to signal disapproval. glower 이거를 어릴 때 되게 많이 책을 읽었던 학생이면 이런 단어를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를 공부를 뭐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후부터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사실 이런 단어를 그런 레벨의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또 발목을 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레벨별로 책을 쫙 많이 읽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중간에 보통 이 인터내셔널 스쿨을 시작을 하고 유학을 가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을 잘 그 텍스트북에 또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glower이 근데 SAT에서는 또 나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Look angry or sullen as if to signal disapproval. She's glowering at me, you know. After the boxers shook hands, they began to glower at each other. Scowl도 비슷한 말이에요. 노려보다 scowling 이렇게 노려보는 거. glower, scowl, glare. Maybe Huckleberry Finn and Tom Sawyer, they scowled at each other, trying to figure out if they to measure each other up, to see if they can beat them. 뭐 이런 거죠. Derision, deride 하는 게 조롱하다는 뜻이죠. Derision, the act of treating with contempt. 누굴 되게 이렇게 조롱하고 조소하고 이런 거를 derision이라고 합니다. The kids erupted in derision when a handicapped man entered into the classroom. And that would be so bad, right? A handicapped man come in and then they're like 조롱해, 조소해. That's an awful thing. Those kids need to be punished. Okay? They deserve disdain and they deserve scorn. Okay? Ridicule, 조롱, 조소, disdain, 업신여김, 무시, scorn, 경멸. They're the ones who should be scorned. Okay? 그 다음, ponderous. 이거는 slow and laborious because of weight. 자, 뭔가 ponderous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가르칠 때 do you know what ponderous means? 그러면은 Oh yeah, does that mean like when you're thinking a lot, like you're pondering? 이제 이런 말 하죠, 그쵸? Almost every one of you, I'm sure, is saying that. You're like, no, it does not mean that. It actually means, ponderous means, it's just kind of like, 뭐 생각하는 거랑 굳이 연결을 지겨야 된다면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걸어서 뭐 육중한 건지 모르겠는데 it just means slow and laborious because of the weight. You're just kind of like a ponderous just like a lot. Ponderous man would be kind of a big man, right? So the students grew silent when they realized they would have to sit through a ponderous 3-hour lecture. A lecture that is 3 hours, that is a ponderous lecture. That's slow and it seems like so much work and lots of work and wait. Lumbering is a word that means 느릿 움직이는 이런 뜻인데 lumbering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lumber 아시죠? lumber은 나무 할 때 lumber이잖아요. 나무 하러 갈 때. So when you say a lumberjack goes out into the forest to get some lumbers, it's heavy, so he has to walk really, really slowly. So he has to lumber really slowly. He's lumbering. His lumbering movement as if he's holding lumbers.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lumbering은. wend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좀 나와요. direct one's course or way. 뭐뭐 가다, 이동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는 이 느낌이 뭔가 똑바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것도 뭔가 작은 이런 길 같은 걸 이렇게 가는 느낌? 그게 wend 한다는 것 같아요. So miles of trails wend their way through the trees and meadows. So there's trails and it just kind of these trails somehow figure out as if it's kind of personification in a way. Trails guy, it just kind of goes on that way through the meadows and measure to wherever, right? 그래서 meander, 그러면 거닐다 이런 뜻이죠. She's meandering around, 여기 저기 걷고 stroll 하는 것도 거닐다, 산책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wend 같은 거, meander, stroll, wend 이런 단어를 좀 나는 이런 레벨의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네. 이게 좀 나한테 생소하네. 이러신 분들은 제 라이팅 하는 그 2번째 렉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 대신 써야 되는 말들, 뭐 이런 다른 그런 이런 라이팅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로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wend는 이제 meander, stroll 이런 뜻이 있습니다. beseech 아까 나왔죠? implore 하는 거. So as soon as I reach the driving age, I will beseech my parents to buy me a car.
Makes sense. entreat 하는 거. entreaty 간청이죠. profane 이거는 이제 violate the sacred character of a place or language. profanity. Oh, what a profanity. Oh my goodness, you you can say now I feel like being English again. Profane remarks. That means it just means curse words actually. 그래서 because the comics jokes were profane and offensive to our religion, we left the show early. So secular, it's like a kind of less intense version of profane. 세속적이라는 거는 사실 secular이라는 건 all it means is it's not religious. 그래서 irreverent means they're not respectful, right? So 그러니까 profane하다는 단어가 사실 technically 욕이라는 뜻인데 보통 욕이 영어에서는 뭔가 Christian화에 반대되는 그런 말이 profane한 게 욕이 많아요, 그렇죠? So when you say like D-A-M-A, damn, right? That's like damn you. That means like it's a bad word, right? It's a profanity, but it has to do with God. That's like saying God doesn't want good things to happen to you. 뭐 이런 뜻이니까. Gall, irritate or vex. Okay. gall이라는 뜻은 사실 저는 gallbladder 생각해요. gallbladder이 뭔가 하면은 여기 it's like a part of your body. 그 오줌보 같은 거 옆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So 뭔가 거기를 긁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아요? 오줌 싸야 되는데 거기 그 부분 그런 느낌. After Paul made the mistake, he had the gall to blame you for his error. So I mean, so there's two ways to see it. When you 뭔가 galling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짜증나게 하는 건데 how do you have the gall to do it? 그러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니? 어떻게 너는 그런 무슨 배짱으로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배짱, I don't know what 배짱 means, but yeah, 무슨 배짱 이런 느낌의 gall. How do you have the gall to do it? 이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Okay, I don't think we need to bother talking about the synonym because that might annoy you. Haha. Okay, waylay. 이건 뭔가면 wait in hiding to attack. Makes sense, 그렇죠? 뭔가 기다리면서 누워 있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공격을 가하기 위해 세우다라는 거예요. So you are waiting. 네, 안녕하세요. SAT Vocabulary Upper Level, SAT Must to Know 라는 또 테마로 주제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뵀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이 단어들은 뭔가 하면요. 이제 past 뭐 한 4, 5년 정도 된 SAT 패시지에서 뽑은 단어들입니다. 뭐 좀 더 됐나? 하여튼 한 좀 꽤나 몇 년 된 그 진짜 real SAT에서 쓰였던 단어들을 제가 뽑은 거고 이 중에서 뭐 또 굉장히 제가 이 전 렉처에서 많이 뭐 루트월드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설명했던 단어들은 뭐 여기서 또 리핏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시노님이나 이런 데서 리핏이 되지만 네 그런 거 빼고 그래도 이 단어들은 그래도 이제 요즘 실전에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꼭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뽑은 거니까 이것도 열심히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ngender 이라는 단어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AT에서 꼭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 그런 단어인 거죠. It means to cause or give rise to 뭘 낳다, 불어일으키다 이런 거죠. A feeling or situation and condition. So whatever the underlying motives, the intended effect of the government's statements and actions is to engender a mood of general fear and panic. So whatever the underlying motive is, 네가 가지고 있는 motivation에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government statement가 원하는 이 effect는 이 영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고 an action, statement와 action에서 유발하길 원하는 바는 뭐인가 하면은 mood of general fear,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panic을 그런 감정을 발생하는 거 그런 것을 낳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뭐 cause, 뭐 bring about, produce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engender는 보통 감정을 engender 하기도 하고 어떤 액션을 engender 하기도 하죠. 네.
그다음 단어 relish. 이건 즐기다, 좋아하다라는 거죠. 약간 반찬같이 조그만 거 이런 것도 relish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약간 garnish 말고 그런 뭐 I don't know. I think I've seen it like in 뭐 garnish인가? 그냥 relish라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뭐 피클 같은 거 이런 것들. Anyway, she understands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ship, and at the same time, her enthusiasm and relish for opportunity were obvious. So the ship을 누군가 먼저. This is very like SAT kind of sentence, in that 그 ship의 그 중요하다는 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그 enthusiasm과 그거를 즐기는 거를 대한 이 opportunity, 이 기회를 정말 즐기고 이 기회가 뭘 가져올지를 생각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굉장히 obvious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delight, pleasure, liking 뭐 이런 뜻이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겠죠. 자, construe라는 거 뭐뭐로 해석을 하다. interpret a word or action in a particular way. So, you know, we construe. So I think you've misconstrued my text message because was not my intention. 뭐 이렇게 쓰니 misconstrue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construe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The advertisements correspond very well with the government's overall intent, and I can't see how it could be construed as misleading in any way. So the advertisements, so government의 overall intent를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advertisement를 했는데 뭐 왜 했다? 왜냐면은 이제 so now we're thinking there's no way that anyone can misconstrue this. 이거를 뭐 해석을 뭐 잘못 그러니까 misleading way로 해석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misinterpret, 설명, 뭐 이해하다, 뭐 이런 interpret은 설명 이해하다는 거, misinterpret은 이제 설명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construe나 interpret라는 단어보다는 misinterpret, misconstrue라는 단어를 더 familiar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calibrate, 그러니까 눈금을 매기다 뭐 이러는데 mark, a gauge or instrument with a standard scale of readings. 이게 뭔가 그냥 calibration 한다 그러면 처음에 기계 같은 거 사면은 calibration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울을 사면은 막 한 3kg 더 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으로 맞춰서 calibrate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침판도 calibration 하잖아요. north가 south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it's like basically setting it to the point where you can use something. The clocks were calibrated, taking observations of the sun and of a star. 그러니까 이 clocks들이 시계들을 이제 calibrated가 되었다, 눈금을 매겨지게 되었다. 뭘로? sun하고 star하고 해서 이렇게 measurement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컨디션에 올렸다. 뭐 이런 뜻이죠. 컴퓨터는 계산하다, 뭐 reckon, 생각하다, 여겨지다. I reckon that 이러면 나는 뭐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calibrate도 약간 생각하는 뜻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pulpits. 기도문을 낭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it's a raised enclosed platform in a church or chapel for which the preacher delivers a sermon.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서가지고 뒤에 다리 안 보이고 그걸 pulpit이라고 하는데 yes, early Christian churches had no pulpits other than the ambos where scriptures could be read. ambos가 pulpit하고 비슷한 거예요. ambos는 only Christian 이고 pulpit은 꼭 굳이 sometimes 교장 선생님도 펄핏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니까 조금 엠보스하고는 다른데 뭐 철치에 있는 펄핏이 전문 단어로 엠보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 pageant. pageant는 it's a public entertainment consisting of a procession of people in elaborate colorful costumes or an outdoor performance of a historical scene. 자, pageant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그거 생각나요. 그거 무슨 미스 아메리카 같은 거, 그 pagean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뭐 미스 라카냐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제가 살았던 동네라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pageant를 해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뭐 아니면 대학생이나 이제 여자애들이 뭐 regional pageant 그러면 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gold crown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인 대회 같은 거 그걸 pageant라고 하죠. Because when you think about it, it's a procession. It means like people are walking in a like in a row of people and they're wearing elaborate and colorful costume and sometimes they have to do talent shows, right? Yeah, so it's like a public entertainment for people to see and say, oh, she's the best. Such a strange kind of thing, but it's fun. But I heard that it's really competitive. 이제 그런 것들 pageant라고 하죠. With pageants, plays, processions, and alfresco films, plus wizards, workshops, and walks. Oh, that sounds like just too much fun, right? Like so many fun things here. Getting into the mood with some local music, food, and drink will be easy. Yes. I just imagine like New Orleans. It was one of my favorite cities to visit. It had just all of these things like all the time, 24/7. Jazz music, just you're walking around and anywhere you go, it's just good music. It's an amazing place. Actually, it's underrated, I think. Yes, anyway. 자, 그다음에 flurry. Flurry는 it's a small swirling mass of something, especially snow or leaves, moved by sudden gusts of wind. 자, 이 flurry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당황하다, 뭐 혼란, 동요, 질풍 이런 것들인데 you're saying it's a flurry of something, right? It's like a gust of wind, flurry of snow, 뭐 이런 거죠, 그렇죠? Mass of something. So by midnight, there are only a few left, and a sudden flurry of snow sends the rest scurrying for the warmer shelter of their houses. 그러니까 이제 12시 이렇게 midnight. 안에 there are only a few left, and a sudden flurry of snow. 그러니까 무슨 눈인데 눈이 how do I put it? Okay, so this is 한국말로 하자면은 이제 12시가 됐을 때 이제 몇 명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flurry of snow가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까지도 warmer shelter of their house로 보냈다는 거죠. So maybe it's like an area where there used to be a lot of people. By midnight, it's late, so everybody left. And the flurry of snow made it cold, so even more people left. Okay? 그런 뜻이에요. 예. 뭐 swirl, 뭐 소용돌이, whirl 이런 거. eddy는 이제 회오리, billow, 부풀어 오르다, 피어오르다. A billowing of what's a billow? Sometimes I just imagine like 버들강아지 같은 게 billowing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느껴.